자, 그 다음 납부 방법. 야, 이것도 뭐 시험 낼 게 천지입니다. 천지.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 증여세에서는 이 5장에서 뭐 거의 절반이 나오거든요. 그 지식형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진납부. 좀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그렇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때. 그러니까 신고하면 마이너스 3% 혜택 받고 납부하면은 그 1일당 10만 분의 25. 그거 안 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건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분납입니다. 분납. 나눠서 납부하다 이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카드 무이자 할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 왜 무이자 할부라고 제가 표현했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분납을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990만 원이다. 그럼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근데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2달 동안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자란 표현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제가 무이자라는 표현을 한 거고, 이제 가산금이 없다 이거죠. 가산금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됩니다. 무슨 얘기냐? 허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허가는요, 관할 세무서장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연부연납 해도 돼. 아니야, 연부연납 하지 마. 그냥 한꺼번에 내. 물납해도 돼. 아니야, 물납하지 마. 이렇게 결정권을 과세관청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허가예요. 그런데 분납은요, 납세자가 권리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납세자의 선택이에요. 이게 신청입니다. 오케이? 예. 자,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내고 초과 금액을 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다. 이러면 신고할 때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2달 안에 5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왜 무조건 1,000만 원은 넘어야 돼요? 이 조건이 1,000만 원 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이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500 내고 2달 안에 2,500 내고 이렇게 절반씩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겠네요. 그렇죠? 한 번만 더. 분납은 무이자 할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1,000만 원 넘을 때 2달 동안 나눠낼 수 있는데 가산금은 없고요.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면 1,000만 원 일단 내고 나머지를 2달 안에 내면 되고요.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절반 이렇게 내면 된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은 분납은 아까 얼마만 넘으면 1,000만 원 넘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연부연납은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뭐가 아니네요? 신청이 아니네요. 신청이 아닙니다. 예, 요거는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담보 맡기고 대출 받는 느낌이에요. 대출 받는 느낌. 그래서 보통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유가증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해서 설정도 겁니다. 네. 5년 이내에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회라고 써 있네요. 왜 6번일까요? 이런 거예요. 신고할 때 한 번 내야 돼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눠낸다고 5번 나누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신고할 때도 한 번 내야 되니까 총 6번이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3천만 원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그러면 500만 원씩 6번 나눠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각 회당 최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이면 3번만 나눠낼 수 있어요. 1,000, 1,000, 1,000 이렇게. 3,500이어도 뭐 1,000, 1,000, 1,500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당 1,000만 원을 넘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럼 간단 퀴즈.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나눠내는 풀 플랜으로 연부연납을 활용하려면 이 납부세액이 얼마가 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6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 분납하고 중복 적용은 안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건 2달에 나눠서 다 내는 건데 얘는 5년에 걸쳐서 6번에 나누는 건데 동시 적용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부연납 가산금은 가산금 또는 가산율이라고 할게요. 이 연 1.8%입니다. 2020년 현재 연 1.8%입니다. 그러니까 뭐 높지 않잖아요. 네, 좀 낮은 이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내가 1.5%에 대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은행 가서 돈 빌려서 세금 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해선 이거보다는 이율이 아마 높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냥 연부연납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오케이? 예. 그 다음, 물납입니다.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역시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시니까 뭐랑 비교해 볼까요? 예, 여기 이제 같이 한번 써보죠. 분납은 얼마 넘어가면? 1천만 원 넘어가면. 연부연납은 얼마 넘어가면?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렇죠? 네. 물납도 2천만 원 넘어가면. 오케이.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절반이 넘는 경우예요. 2분의 1이 넘는 경우에.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상속재산 중 해놨을까요?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이 아니고. 왜냐? 이 물납제도는요. 증여에서의 물납은 폐지됐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2016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겁니다. 증여는 안 돼요. 증여에서의 물납은 없어졌습니다. 비상장 주식 물납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외에 금융자산으로 납부하기 부족하다. 이때만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죠. 이것도 비교해 볼까요? 네. 분납은 어땠습니까? 분납은 뭐로 가능하다? 신청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연부연납하고 물납은 연부연납도 뭐가 가능해요? 허가해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연부연납하고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부연납 첫 회부는 분납세액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비교해 볼까요?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분납하고 연부연납은 얘네 둘이 같이 하는 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연부연납하고 물납은 얘네 둘이 같이 하는 게 가능한 거죠. 특히 언제만? 첫 회부는 물납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